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국토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57조 원 규모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부동산 예산이 11조 원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당초 정부안보다 42.5% 증액된 것으로 3조 원 규모의 3차 긴급 재난지원금보다도 3.6배나 많은 것입니다. 이번 예산의 대부분은 11.19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전세대책 예산입니다. 이 전세대책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만 해도 이 부동산 예산의 절반인 5조 4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와 함께 광역, 도시철도, 또 GTX, 환승센터 등의 구축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예산안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향한 정부의 의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늘어난 예산만큼이나 부동산 시장의 숨통도 트여주기를 기대해 보겠고요.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 따른 수혜 지역들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 부동산 시장도 계속해서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신데요.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립니다.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대표님과 함께 다양한 정보들 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 출발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대표님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지난주에는 21년도 달라지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리고 소득세 인상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21년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 제로금리 시대, 전세 대란,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들. 부동산 시그널 시청자 여러분은 2020년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지나 어느덧 2021년 신축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 감면 혜택이 축소됩니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었던 소형주택 임대사업자는 획기적인 세제 감면 혜택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제도인데요. 기존에는 4년 단기 임대는 30%, 8년 장기 임대는 75%의 소득세 감면이 주어졌지만 2021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단기 20%, 장기 50%로 세액 감면이 축소됩니다. 두 번째,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이 강화됩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해 1주택자가 된 경우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2년을 보유해야만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세 번째,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제가 시행됩니다. 서울과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2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에만 분양권이 부여됩니다. 네 번째,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소득 요건이 완화됩니다. 신혼부부 민영주택 청약 소득 요건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에 맞벌이 160%까지 확대됩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도 최대 160%까지 소득 요건이 완화됩니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지금부터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로 주택임대사업자에 관한 변경 내용, 그리고 두 번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따른 보유기간,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은 질문이 들어오고 있는데 재건축, 실거주 2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은 청약제도에 있어서 특별공급에 대한 소득기준 완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임대사업자, 소형주택임대사업자 세액 감면율 축소입니다. 축소. 자, 요 내용은 기존에 지금 이 주택임대사업자가 법이 변경이 되면서 현행 지금 유지하고 있는 분들한테 해당이 되면 되는 내용이고요. 자, 보시는 대로 임대주택 요건을 1호 이상, 기준시가 3억 이하, 6억 원 이하일 경우에 주택임대사업자에 있어서 임대소득 세액의 감면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 감면율을 보시면 단기 같은 경우는 30%, 그리고 장기 일반 민간임대 같은 경우에는 75%를 임대소득에서 감면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이 원래는 2019년도 12월 31일까지 일몰로 끝나는 혜택이었는데 3년을 연장을 시켰습니다. 3년을 연장시켜서 일몰 기간이 2022년도 12월 31일까지 연장이 됐고요. 여기다 추가적으로 재산세 그리고 취득세에 대한 주택임대사업자 감면 혜택이 내년 2021년도 12월까지 일몰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 연장이 될지 안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들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세액 감면율 축소. 기존에는 30%, 75%를 모든 임대주택에 한해서 혜택을 줬지만 추가적으로 2021년도 내년 소득분부터 보시는 대로 기존의 1호만 임대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고요. 30%, 75%. 2호 이상부터는 단기 민간임대는 20%, 장기 일반 민간임대는 50%로 축소가 되는 세액 감면율 축소에 대한 내용이 2021년도 소득분부터 주택임대사업자의 소득분부터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난 시간에 문자 상담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던 내용인데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이 강화됩니다. 이 내용은 2018년도 세법 개정안에 나왔던 내용이고 적용 연장을 해서 2021년도 1월 1일부터 양도분에 한해서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기존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내용입니다. 자,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할 경우에 이 주택의 취득일 기산일은 취득일로부터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거기다가 2017년도 파리대책 이후 8월 3일 이후의 취득분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을 거주해야 한다는 게 현행 제도입니다. 자,
개정안에서는 1, 2번은 동일하고요. 3번 보유기간 계산에 있어서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갔는데요. 보유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주택자죠. 자, 보시는 대로 다른 주택들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남은 경우에 한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라는 부분이고 보유기간을 재산정하겠다라는 내용에서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예외. 자, 일시적 2주택, 일시적, 그리고 상속, 봉양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시청자분께서는 이 내용에서 예외적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뒷페이지에서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달라지는 비과세 보유기간을 좀 그래프, 표로 좀 보여드릴 텐데요. 자, 최종적으로 A, B, C 주택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입니다. 다주택자. A주택을 2019년도 7월 달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이 2개 남았죠. 그리고 B주택을 올해 8월 달에 양도를 해서 최종적으로 C주택만 남았습니다. 자, 기존에 올해까지는 C주택을 양도를 할 경우에 올해 안까지 12월 올해 말일까지는 C주택을 취득일부터 2년 이상 보유했으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었지만 21년도 매도분부터는 최종적으로 B주택을 매도한 8월부터 다시 2년을 보유해야지만 말씀드린 대로 2022년도 8월 이후가 돼야지 C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충족된다라는 부분을 달라지는 비과세 보유기간의 요건의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예외조항, 일시적 2주택, 상속, 봉양에 대한 해당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보셔야 됩니다. 자, 보시는 대로 3주택자입니다. 2주택 이상 보유세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다른 신규 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의 같은 경우에는 1주택, 종전주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자, 위를 보시면 A, B 주택을 가지고 있고 C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5년도, 17년도에 A주택과 B주택을 매도를 했고요. 없습니다. C주택이 남은 상태에서 두 주택, A, B주택을 양도를 하고 D주택을 매입을 했습니다. 자, 신규주택이고요. 그리고 C주택이 종전주택입니다. 그러면 C주택을 일시적 2주택의 요건이 해당이 돼서 매도를 할 경우에 그러면 이 취득 기산일을, 취득점의 시점을 어디로 볼 것이냐? B주택을 양도한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2017년도 8월로 볼 것이냐? 아니면 최초에 C주택을 매입한 2014년도 12월로 볼 것이냐라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이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한 혜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번 최초 취득일로 보는 부분이 맞다라는 부분이 기재부 6권 해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일시적 2주택, 상속, 봉양에 의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있어서 기산일 시점을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된다라고 정리될 수가 있겠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재건축. 재건축에 대한 실거주 2년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조합원 분양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6.17 대책에 나왔었죠. 자, 현행 보시면은 실거주 요건 없이 조합원 자격이 부여가 됐습니다. 그러나 6.17 대책에 의하면 수도권, 투기가열 지구 이 중에서도 과밀억제권역, 과밀. 자, 권역 중에는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그리고 자연보전권역이 있는데요. 특히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투기가열지구 내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를 한 경우에 조합원 분양 신청을 허용해 주겠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 청산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요 밑에 내용은 뭐 2년의 거주 기간 자체가 연속되거나 아니면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내용으로서 자, 적용 시기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이 이번 달 12월 달에 개정이 이루어지고자 진행 중인데 현재 지금 상임위에서 통과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지금 내년으로 넘어가서 상임위 통과가 될런지 아니면 이번 연도 말에 통과가 될지 모르겠지만 국회 통과 이후에 3개월 후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내년 상반기 이후부터 적용이 될 거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보시는 대로 개정 이후에 최초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부터 적용이 되는 재건축 실거주 2년 요건이다.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올 9월 달이죠. 9월 달에 예외 조항이 한 3가지가 나왔습니다. 3가지가 나왔는데 그 내용을 좀 보실 텐데요. 자, 보시는 또 첫 번째, 상속, 이혼 등 혼인 이혼입니다. 이혼 등으로 양도 양수가 이루어졌을 경우,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거주를 하신 재건축 아파트가 자녀에게 상속이 됐어요. 상속이 된 상태라면 부모님의 거주 기간과 자녀의 거주 기간을 모두 다 인정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일정 부분 2년 이상 거주했다고 하게 되면 자녀가 거주를 안 했다 하더라도 재건축 2년 실거주 요건에 충족됐다라고 보겠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자, 해당 주택에 거주하다가 생업, 질병, 취약 등에 의해서 다른 세대원 모두가 첫 번째,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세대원 모두가 다른 지역, 이 다른 지역은 과밀 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했다는 게 증빙이 된다고 하면 두 번째, 2년 실거주에 대한 요건을 예외사항으로 배제해 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장기 주택임대 사업자의 경우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장기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에 조합원 분양 공고 당시에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실거주 이전을 안 해도 되고요. 또한 그리고 의무 기간이 종료 후에 1개월 이내에 내가 입주를 하고 했지만 조합원 분양 공고까지 기간이 2년이 안 될 경우에도 적용을 이 실거주 2년에 대한 부분을 안 해도 된다라는 내용의 예외사항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청약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 젊은 분들 그리고 생애 최초 신혼부부들이 좀 눈여겨보실 내용입니다. 자,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하소연하고 실망했던 게 소득 기준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신청이 안 된다라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21년도 1월 달부터 시행 예정으로서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공공과 민영 보시면은 100% 맞벌이는 120%, 민영 같은 경우에는 75%, 우선 75%에 있어서는 100%, 맞벌이는 120%, 120%, 130%의 소득 기준을 적용받았습니다. 이 소득 기준은 정확한 내용을 보시려면 청약홈 특별공급 내용을 보시면 소득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자, 개정사항을 보시겠습니다. 개정은 우선적으로 우선에 대해서는 우선 공급에 대해서는 70%에서는 소득 기준이 공공 현행과 동일합니다. 일반의 30%를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140%, 홀벌이 같은 경우에는 130%를 적용시켜 주겠다라고 해서 소득 구간을 좀 완화시켰고요. 민영 같은 경우에도 우선 공급 같은 경우에는 또 동일하지만 일반 공급에 있어서 140%, 맞벌이는 160%까지. 160%는 약 1억 원이 연소득 1억 원이 넘는 구간까지도 일단은 민영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에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이 또 완화되었습니다. 자, 기존에는 공공 같은 경우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였고요. 그리고 민영 같은 경우에는 130% 이하였지만, 자, 우선공급 같은 경우에는 동일합니다. 자,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는 130%로 완화가 됐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민영 같은 경우에도 160% 소득 기준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약 1억 원
남짓됩니다.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런 내용들이 2021년도 1월 달부터 시행이 돼서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로 청약하시는 분들한테 적용하는 소득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많은 내용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많은 내용들의 규제와 많은 내용들의 제도가 바뀌는 상황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한 번쯤 본 내용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내 자산에 있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유지를 해 나가실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가져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2021년 부동산 시장을 준비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그동안 쏟아져 나왔던 수많은 부동산 대책 가운데에서 이제 내년부터 또 적용되는 규제들이 있는 거예요. 때문에 매도나 매수를 하실 때 이 달라지는 부분에 대한 고려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조건, 혜택에 대한 조건을 모두 갖췄는데 내년이 되니까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달라지는 부분들 꼭 접근을 제대로 알고 접근을 하시고 그만큼 또 똑똑한 전략이 필요할 때일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 시그널을 통해서 전해드린 내용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전문가의 도움도 꼭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부동산 1:1 비대면 전화 상담으로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4명이 한정돼서 진행이 되는데요. 달라지는 부분들 부동산 시장에서 내가 아무리 잘 알고 있다고 해도 복잡하거든요. 전문가에게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면서 나에게 딱 맞는 맞춤 해결책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약이 필수입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내 방 안에서 터치 한 번으로 내 집을 팔 수 있는 방법. 집통앱 중개실장이 달려가 당신의 집을 팔아줍니다. 걱정이 많으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떤 형태의 집이든 터치 한 번에 부동산에 내놔도 안 팔려서 골치 아팠던 우리 집. 등록 버튼을 누르면 당신의 집이 전국의 많은 부동산에 오픈됩니다. 이 모든 것이 수수료 무료. 전국의 많은 부동산이 이용하고 있는 집통 앱에서 간편하고 빠르게 추가되는 수수료 없이 내 집을 팔아보세요. 내 집 팔 땐 집통.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자, 오늘은 특별히 유튜브로 댓글 달아주신 상담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김정희 님이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저는 상속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26년 사셨고요. 저는 거주한 적은 없습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제가 한 2년 정도 함께 동거를 했는데요. 실거주 2년 예외로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도 올려주셨고요. 또 역시나 비슷한 질문으로 김스님의 질문도 함께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방송 중에 말씀하셨던 현재 법 개정 중인 조영천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따르면요. 과밀 억제 권역의 투기과열지구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흥구 구갈동은 현재 성장관리 권역으로 되어 있어서 즉 성장관리 권역의 투기과열지구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법이 통과될 경우에 구갈동 내의 재건축은 실거주 2년과는 상관이 없는 걸까요? 라는 질문 올려주셨어요. 아마도 저희 이슈 시그널 시간에서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금이라든지 제도에 대한 내용을 보고 또 궁금증이 생겨서 올려주신 것 같은데요. 이 실거주 예외 요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서 이 시청자분들에는 어떻게 해당이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떨까요? 유튜브를 저도 한번 들어가서 보니까 저 섹터 그 부분에 있어서 조회수가 굉장히 많은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저 그 예외사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궁금하신 분이 많다는 얘기죠. 자, 두 건인데요. 간단합니다. 내용은 간단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재건축 실거주 2년 예외. 현재 9월 10일인가 11일인가 그럴 겁니다. 현재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실거주 2년에 대한 내용이 발의가 됐습니다. 발의가 된 후로 유심히 좀 보고 있는데요. 11월 달
11월 달 20 말 정도에 발의된 내용을 가지고 검토가 들어갔습니다. 이 검토 내용까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서 국회 통과, 그리고 3개월 후에 시행입니다. 이 통과에 대한 부분이 이번 연도에 가능할까라는 게 좀 물음표긴 한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통과는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시점이 문제지. 첫 번째, 지금 상속을 받으셨는데 부모님께서 26년을 거주하셨다. 본인은 거주한 게 없다. 라는 내용이에요. 좀 전에도 제가 이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부모님 상속에 의한 재건축 아파트에 있어서 실거주 요건에 대해서는 부모님 거주 기간과 자녀의 본인의 거주 기간을 합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거주하셨던 부분이 26년이면 2년 이상 충분히 충족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께서는 실거주 2년을 안 하신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26년 거주하셨던 부분으로 재건축 실거주 2년 예외 조항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 분 같은 경우에는 국회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발의된 내용, 그리고 검토된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을 꼼꼼히 지금 확인하신 걸로 제가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과밀 억제 수도권 과밀 억제권형 내의 투기 과열 지구입니다. 이 수도권 과밀 억제권형 내의 투기 과열 지구에 속하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 실거주 2년 요건을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이 발의가 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구갈동 용인의 성장관리권역 구갈동 같은 경우에는 본 발의된 내용만 가지고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봐야 될 게, 우리 그 유튜브에 올라오시는 시청자님께서도 한번 11월 말에 올라와 있는 검토 내용을 한번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수도권 지역 전국적으로 가격대가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축소시켜 놓는 게 맞겠느냐, 다시 한번 의논해 보자라는 내용이 검토 사항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도권 내에 과밀억제권역 투기 과열 지구 내의 아파트였는데 이 과밀억제권역이 성장으로 아니면 자연보전권역으로 확대될 수도 있겠고요. 또 아니면 수도권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일정 부분 금액 이상의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도 들어갈 수 있는 미비하지만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발의된 내용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도서도 현재로서는 예상만 할 뿐이지 본 내용이 어떤 과정을 통과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본 발의된 내용만 가지고서는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에서는 실거주 2년의 요건을 예외사항으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참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현재 발의된 부분, 또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계속해서 좀 꾸준히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 같고요. 사실 워낙에 규제가 강하다 보니까 이 예외 조건이라는 게 어쩌면 좀 숨쉴 구멍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꼼꼼히 체크하셔서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바로바로 문의 전화 이용하시길 바랄게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문자로 보내주신 상담 만나볼게요. 끝번호 7354번으로 보내주셨고요. 1996년에 고향 화정동 소재 아파트 한 채를 최초 분양을 받았습니다. 다른 건 없고요. 1가구 1주택이고요. 분양 이후에는 근데 한 번도 거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유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매도할 때 양도세 대상이 될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네요. 보유하신 지는 오래됐는데 지금 거주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황이어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96년도부터 지금까지 지금 화정동 주택만 보유하고 계셨다고 한다면 네. 본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디서 지금 이제
제가 강의를 좀 어렵게 하나요? 아닌가요? 네. 많이 워낙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지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있어서 내가 거주를 안 했고 계속 가지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비과세 양도 당시에 내가 세금을 내야 되나요? 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2017년도 8일 대책 8월 3일부터 조정대상 지역, 규제 지역, 조정대상 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거주 2년이 들어간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제는 뭐냐면 지금 이 화정주택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2주택만 가지고 있다. 다른 주택을 매입한 적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현재 지금 고주택만 있다는 가정하에 들어간다고 하면 자, 봤을 때 거주를 안 했습니다. 세만 주셨죠. 자,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은 거주 요건은 적용 여부는 취득일 기준입니다. 취득일. 양도일 기준이 아닙니다. 취득일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주택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8월 2일 이전에 1996년도에 분양받아서 현재 지금 보유하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그리고 2년 이상 보유했기 때문에 9억 원 실거래가 9억 원 이하의 분에서는 비과세 혜택을 1세대 1주택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하나 나가서 좀 더 자, 취득 당시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어요. 취득 당시에는. 그러나 양도 당시에는 규제 지역이에요.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취득 당시엔 규제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본 주택에 대해서는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불안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정말로 내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워낙에 내용이 많기 때문에. 워낙 복잡합니다. 맞아요. 네. 알아도 복잡하고 계속 그렇기 때문에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봐야 되는 거고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볼까요? 끝번호 7179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 확인할게요.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본정리 117-4번지를 지인으로부터 매수 권유를 받았습니다. 보유 자금이 얼마 되지 않아서요. 전체 중에서 20여 평을 평당 180만 원의 매수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상업지역이 된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어요. 자, 평택으로 가서요. 토지 전망 체크해 보겠습니다. 토지 전망도 전망이고요. 이 가격이 적당한지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하죠. 네. 내가 어느 정도의 금액에 매수를 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내 수익에 대한 금액이 틀려지기 때문에 적정한 금액의 매수가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일반인들이 보셔서 그냥 땅만 봤을 때는 이 땅에 있어서 가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서류가 좀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일단 지도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본 토지가 위치한 본정리 위치고요. 자, 위쪽으로 좀 철도 노선들이 들어가네요. 지금 서해선, 안중역, 그리고 포승역, 그리고 평택역, 평택선에 역사가 하나 지금 더 들어가기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 근데 이 토지를 가지고선 180만 원의 권유를 받았다는 거는 이 철도 노선이 주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위쪽에 요 부분으로 권유를 좀 받으신 것 같습니다. 자, 평택 팽성하면은 미군 부대입니다. 미군기지 위치. 자, 444만 평. 용산에 있는 미군들이 이전하는 부지로 개발이 되고 있는 부지입니다. 이 부지에서 본정리까지 약 한 본 토지까지 1.5km에서 한 2km 정도가 외곽에서 떨어져 있고요. 자, 보시는 대로 위쪽에 본정리 주거지역의 바로 아래쪽에 있는 농경지로 보여집니다. 농경지.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현 토지를 지금 전체 몇 평인지 모르겠지만 평당 180만 원의 권유를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일단은 토지의 특성, 개별적인 특성을 좀 보겠습니다. 자, 본 토지는 답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836제곱미터, 약 한 250평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이 중에 20평을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개별 공시가가 51,400원 정도 제곱미터당,
평당 환산하게 되면 한 17만 원 정도 나오네요. 17만 원. 자, 중요한 거는 지구입니다. 용도 지역입니다. 자, 농림 지역입니다. 농림 지역에 따라붙는 게 농업보호구역이냐 농업진흥구역에 따라붙죠. 옛날 말로는 절대농지냐 상대농지냐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농업진흥구역입니다. 절대농지입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본토지의 개별적인 특성만 가지고서 본토지가 과연 180만 원 정도에 매수할 되는 토지인지는 솔직히 좀 개별적인 특성에서 일단 물음표가 그려지고요. 자, 그러면 시세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본토지 보시는 대로 253평이네요. 농림지에 253평 개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세장형 길게 지금 땅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전체 토지 253평을 2020년도 10월 달에 평당 29만 원에 매도자가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보유자가 매수를 한 걸로 실거래가가 나옵니다. 주변의 시세를 보시면은 뭐 최근에 17만 원, 최근에 위쪽에 34만 원, 그리고 30만 원. 본 토지 주변 토지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 사이에 시세가 지금 실거래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호가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거의 한 40만 원 정도면 충분히 매입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자, 근데 이 토지를 불과 10월 달에 평당 29만 원에 매수를 해서 그 중에서 한 20평 정도를 아는 지인분에게 본인의 지금 시청자분에게 180만 원에 권유를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맞지 않지 않나. 이건 아닙니다. 아니라고 제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본토지 같은 경우에 미군 부대 위쪽에 444만 평에 대한 부분이 미군 부대로 개발이 됩니다. 그 주변에 위락시설 등등 다 들어오겠죠. 설령 본토지 주변에 개발 계획이 세워져서 미군 부대의 어떤 위락시설이든 상업지든 개발된다 하더라도 본토지 농업진흥구역을 풀어야 되고 지구단위 계획 들어가고 본토지에 있어서는 수용입니다. 수용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 토지에 있어서 개발이 돼가지고 그 땅을 주는 게 아니라 환지 방식이 아니라 강제 수용이 들어가서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금을 받는 개념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본토지 같은 경우에 주변 시세에 대비해서 불과 보상액 자체가 180만 원에 택도 안 되는 한 40에서 한 50만 원 선에 잘 받으면 이 정도 선에서 보상될 수 있기 때문에 본 토지는 제가 볼 때는 매수는 반대를 드리고 좀 더 토지를 매수를 하고자 하시는 예정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눈으로 가서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토지는 그 토지에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특성 그리고 주변의 시세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과연 내가 이 토지에다 묻어놓는다 한다면 내가 일정 시점이 지나서 내게 아웃풋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를 먼저 판단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토지 투자의 현명한 전략이 아닌가라는 부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충격과 함께 안도감이 오셨을 것 같아요. 좀 잘 고려해 보실 부분들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확인할까요? 끝번호 3167번이고요. 관악구 신림동 1464-78번지 102호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의 호재나 비전이 궁금합니다. 보유해야 할까요? 팔아야 할까요? 하셨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이분의 질문 내용에 보면 기존에 개발 계획이 있었습니다. 자, 간단하게 첫 번째를 개발 계획은 우리가 좀 다 알고 있는 신림선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2호선과 신림선의 더블 역세권으로 변경되는 신림역을 둘 수가 있고요. 신림역에서 약 한 500m 정도 내외에 떨어져 있는 다세대 주택으로 보입니다. 자, 본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개발 호재가 있는데 과연 또한 뭐가 있냐면은 지금 이 지역 이 번지수대의 주변 자체가 2010년도에 정비구역, 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가 된 지역입니다. 해제. 교통호재와 기존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니까 다시 기대감이 있을 수 있는 부동산이라고 여겨지는데 본
시세를 좀 보시면요. 지금 1층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최근에 전세가 2억 6,500까지 실거래가 됐습니다. 자, 주변에 2018년도에 2억 4,800 그리고 내려가면 1층이 2억 1,000까지 가격대가 일정 부분 많이 뛰었습니다. 이거는 전반적인 현재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서 올라간 금액이고요. 제가 볼 때는 재개발과 교통호재는 있지만은 재개발을 가지고선 향후 정비구역, 예정지역구역으로 지정돼서 15년에서 20년을 가져가서 수익을 보시기보다는 본 다세대를 매도를 하시고 자금 여력이 되신다고 하게 되면 아파트로 갈아타시고 자금 여력에서 서울권 아파트가 안 된다고 하게 되면 좀 더 A급 입지의 신축 빌라로 갈아타시는 게 올바른 전략이 아닌가라는 부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다양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전문가의 도움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했던 상담들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방송을 통해서도 좋지만 또 1대1로 직접 대화를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릴게요. 자, 부동산 1대1 비대면 전화 상담입니다. 선착순 4명에 한정돼서 한 분 한 분 1대1로 딱 맞는 해결책, 이야기 충분히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고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예약하고 꼭 받아보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정보는요.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올 여름에 미사지구 상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상가에서 좀 상이하게 좀 역쪽에 좀 더 붙어 있고 수변공원을 끼고 있는 상가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동일하게 예전 상가나 이번 상가 같은 경우에도 병원 임차가 확정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하남시 미사강병도시 미사역 인근 그리고 수변공원을 끼고 있는 상가의 입지를 보이고 있고요. 자, 보시는 대로 5호선 미사역에서 도보 3분 약 200m 정도가 위치해 있고요. 바로 앞에 수변공원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용 면적은 62.58제곱미터, 계약 면적은 196제곱미터고요. 지하 3층에 지상 3층 44호실로 상가로 이루어져 있고, 자, 본 상가 같은 경우에는 임차는 병원으로 맞춰져 있지만 준공은 내년 5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한참 지금 공사 중에 있는 상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보통 본 상가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상업시설이다 보니까 주차 대수가 법정 주차 대수의 거의 4배 정도, 5배 정도가 되는 140대까지 지금 확보되어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매매가는 미사역 주변이고 수변공원인데도 6억 1,80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미사역 상가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상가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입지입니다. 그리고 수요입니다. 그 입지와 수요에 대해서 그리고 상권 분석까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말씀드린 대로 미사역 바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미사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172만 평의 경기도 동북부에 위치해 있는 신도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사역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개통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하남시에도 이제는 전철 시대가 열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전철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 바로 앞에는 호수공원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주변에 고덕 상업 업무 복합단지, 그리고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대형 쇼핑몰들 여러 어떤 수요들이 있는데요. 자, 입지를 좀 더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미사역 5호선 미사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바로 앞쪽에는 음악분수 미사 호수공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미사역의 유동인구, 그리고 주변의 아파트 세대, 오피스텔의 배우 수요들이 미사역을 이용해서, 그리고 내가 외식을 하거나 아니면 쇼핑을 할 경우에 수변공원 쪽으로 집객력이 있을 수 있는 동선에 있어서 유동적인 어떤 메인 동선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변에 본 미사역 주변에 여러 세대, 거의 한 4, 5천 세대의 상업시대, 오피스텔 배우 수요가 확보되어 있고요. 또한 배우 수요를 보시면은 미사 강변 신도시 한 10와 고덕, 그리고 강일, 풍산, 그리고 하남시 전체를 따져서 세대 수만 한 12만 세대, 그리고 약
오피스텔 세대만 하더라도 한 2만 2천 세대의 여러 그 배우 수요가 풍부하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미사 강변 신도시 내에 근무하고 있는 근무인원들, 미사역을 활용하고 있는 근무인원들의 와 한 11만 5천 명 정도가 되고요. 옆에 지금 3만 고덕대 복합단지 3만 8천 명, 약 전체적으로 한 19만 명이 이 지역 내에 상업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배우 수요를 갖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상권 분석인데요. 자, 보시는 대로 미사역입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소아과 전문 병원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 미사역이 좀 내려와서 한 6, 7분 정도 거리에 있었고, 아래쪽에 이제 미사 센트럴 파크 대단지 아파트 주변에 있는 어떤 그 아파트 안쪽에 있는 그 항아리 상권에 들어가 있는 병원의 입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본 상가 같은 경우에는 미사역 상권, 광역 중심 상권 중심 내에 있다라는 부분과 이 상권은 서울 동북권과 그리고 미사 하남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메인 상권이라고 좀 분석이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자, 내부적으로 들어와서요. 자, 보시는 대로 미사역에서 바로 나와서 미사 호수공원 쪽으로 걸어가다 보면은 한 200m 정도 거리에 본 위치에 지금 상가가 위치해 있고요. 자, 본 상가 같은 경우에는 상권 분석 차원에서는 봤을 때는 미사 강변 신도시 내에서 가장 중심 핵심 지역에 있는 상권에 형성되어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건물의 특징인데요. 자, 아직까지 지금 지어지고 있게 된 조감도입니다. 바로 앞쪽에 미사 수변공원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뒤쪽으로는 미사역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지 면적이 667평, 그리고 건축 면적, 건축 연면적, 주차대수가 법정으로는 36.1대지만 총 주차대수 상업시설이다 보니까 총 여유 주차대수를 104대를 더 추가시켜가지고 140대 정도의 주차실이 가능한 공간으로 건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주변의 상가들과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본 상가에 있어서 비교 설명을 좀 해볼 텐데요. 자, 위치를 보시면 수변 상권의 음악 분수 조망이 가능한 A, B 상가와 그리고 본 상가, 그리고 역 주변에 위치해 있는 C, D, E 상가들 6개를 분석을 해보면 면적에 있어서는 가장 본 상가가 넓습니다. 대지 면적. 그리고 대충 보통 규모 같은 경우에는 3층, 그리고 역상가 같은 경우에는 한 12층, 15층으로 오피스텔이 많이 올라가 있고요. 수변공원 상가 같은 경우에는 지하 2층에서 지하 3층, 그리고 지상 3층까지 대부분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호실수 같은 경우에는 수변 상권 같은 경우에 43, 69, 44개의 본상가가 호실로 구성되어 있고요. 주차 대수가 보시는 대로 64대, 55대, 그리고 140대로 월등히 본상가의 주차 대수가 많이 확보되어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위치, 평수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야. 가장 중요한 건 가격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 상가가 어느 정도 가격대에 형성이 되어 있고 다른 상가보다 비싼지 안 비싼지가 제가 볼 때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시는 대로 주변에 A, B 수변 상권 상가의 평당가, 1층 평당가를 보면은 3,300에서 4,300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본상가 1층 평당가는 2,700에서 2,900입니다. 자, 전용료로 따진다 하더라도 8,500에서 1억이 넘는 상가지만은 본상가 같은 경우에는 전용 단가는 8,600에서 9,300까지 형성이 되고 있고요. 보시는 대로 뒤쪽으로 가시면 역세권 상가는 4,000대부터 5,000대까지 분양 단가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층 같은 경우에도 2층 평당가, 수변공원 평당가가 1,100에서 1,360까지 형성이 되는데 본 상가 같은 경우에는 1,030만 원에서 1,200만 원대의 분양 단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용 평수로 환산했을 때 본 상가 같은 경우는 3,200에서 3,600, 다른 어떤 수변 상가보다도 좀 더 저렴하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역주변 상가와도 비교했을 때도 좀 월등하게 우월한 어떤 금액적인 메리트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남시 미사 강변도시 역세권 그리고 수변 상권을 확보하고 있는 본 상가의 가격은 6억 1,800만 원에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본 상가 같은 경우에는 병원으로 임차가 선임대가 맞춰져 있는 상가입니다. 예상 임대가가 아니라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200만 원,
대출액 60%를 활용하시면 실투자금 2억 2,800만 원에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뭐 개인의 본인의 신용도에 따라 틀리겠지만 대출 이자율을 제하고 연 수익률을 환산하시면 약 6% 중반대의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병원에 임차를 하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6%대 중반대의 수익을 볼 수 있는 하남시 미사지구의 상가의 가격 분석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역세권과 공원을 양옆에 두고 있는 핵심 상권이고요. 준공되기도 전에 이미 병원으로 임차가 완료됐다는 점으로 인해서 상업성이라든지 입지가 좋다는 점 증명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의 상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정보 바로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서울로 올게요.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고요.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까요? 네, 본 개포동 다세대의 개요 정보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보시는 대로 신분당사 양재신문의 숲역 인근에 있고요. 자, 보시는 전용면 31.74제곱미터 투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7월 달에 준공이 완료돼서 현재 지금 임차가 마쳐져 있고요. 현재 보증금 1억 2천만 원에 월 45만 원, 2021년도 4월 달에 만기가 되기 때문에 만기 후에 지금 현재로서는 나가는 걸로 되어 있고 임대 만기 후 전세로 임대 보증금 3억 2천으로 현재로서는 보증금이 확보가 가능하다. 그리고 아니면 실거주로 전환이 가능한 개포동 다세대 주택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자, 매매가는 3억 4,800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입지를 보실 텐데요. 자, 보시는 대로 양재 시민의 숲역 인근에 있고요. 위쪽으로는 매봉역, 양재역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변에 대형마트, 대기업 그리고 여러 숲세권이 형성되어 있는 여러 편의시설까지도 확보되어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주변에 양재우명 R&D 특구 그리고 개포동 재건축 단지 인근에 있고요. 앞쪽으로는 구룡마을 재개발 지역까지도 함께 품고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학군에 있어서도 타 지역에 뒤지지 않는 여러 학군의 좋은 학교들이 주변에 많이 포진되어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배우 수요. 임차 수요 같은 경우는 강남은 직장인들 그리고 판교 직장인 양재우면 R&D 특구의 직장인들 그리고 재건축 이주 수요까지도 품을 수 있는 배우 수요를 가지고 있고요. 자, 개발 호재 같은 경우는 지역 특화 혁신 권역으로서 보시는 대로 R&D 특구에 대한 지역이 바로 인근에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개발 호재 가장 큰 내용인데요. 지금 과천 위례선이 지금 현재 개포동 구룡초고 사고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양재 시민의 숲역뿐만이 아니라 향후 과천 위례선의 개포동 구룡역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가칭이지만 이용할 수 있는 교통호재까지 품고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본 건물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현재 준공이 완료된 물건이고요. 자, 내부를 보시겠습니다. 뭐 엘리베이터 다 있고요. 옥상에 정원 있고 방, 거실, 그리고 주방까지 모든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완비됐기 때문에 1인 수요가 현재 지금 임차 중에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가격 분석입니다. 개포동 다세대 주택 4년 정도 됐고요. 보온주택 같은 경우에는 3억 4,800만 원의 예상 매매가가 지금 예상이 되고요. 예상 임대가 같은 경우에는 아까 3억 2천이라고 했지만 보수적으로 내년 4월 정도에 전세 임대 보증금 3억 1천에 잡는다 하더라도 실투자금 3,80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개포동 다세대 주택이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가격이 너무 매력 있지 않나요? 서울시 강남구에서 4천만 원 미만의 가격으로 실투자 금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개포동의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투자 정보까지 전해드렸는데요. 궁금하신 부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1:1 전화 상담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무료 세미나이고요. 부동산 1:1 비대면 전화 상담 선착순 4명에 한정돼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예약이 필수입니다.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 주신 박성규 대표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알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시면서 또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